정부의 오늘 회의는 일정을 앞당겨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거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제대로 의혹을 파헤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기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허탈감에 정부는 휴일인 오늘 앞당겨 회의를 하고 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철저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사 대책 등 기존 발표된 공급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가 투기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달과 다음 달 이사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 등의 계획도 그대로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공급에 대한 의지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 등은 정부 추진 조사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취재진에게 LH 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포함된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차명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자체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다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한 방지책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적인 분노를 키우고 있는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휴일인 오늘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을 막을 대책도 내놨는데요.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투기를 벌이면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최대 5배까지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겁니다.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공직자들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4대 교란 행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당 청약 등은 가중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돼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 고강도 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을 향한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얀마인들도 고국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죽어야 움직일 거냐는 미얀마인들의 외침에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행동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살 치알 씨를 비롯해 수십 명의 미얀마인이 군경의 총칼에 맞아 숨진 지난 3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한 남성도 복부에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21살 민우 씨. 임신 2달째인 부인을 집에 두고 친구와 함께 시위에 나섰지만 결국 민우 씨와 친구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숨진 자리에는 추모의 촛불이 놓였고 장례식장은 다시 시위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머나먼 한국의 사촌 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와이프가 깜짝이 너 사촌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저 엄마도 많이 슬펐고 많이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는 미얀마인들. 미얀마 국민들의 죽음이 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엄마, 아빠부터 그리고 동생까지 다 시위하고 있는. 오늘도 미얀마인들은 고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돌려줄 것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주변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대전에서는 100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입해 미얀마 군부의 폭주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한국에도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한국에도 뭐 그때 많이 어려운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도와주는 거 많이 필요해요. 미얀마 군부의 총격 진압과 막무가내식 체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미얀마 시민들은 이제 직접 만든 방패를 들고 군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매련입니다.